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예, 가이드님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 살 더 먹고 만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이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방송이죠? 그렇죠. 이민년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60간지 중에 그 39번째가 임, 이게 흑색을, 이는 호랑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부터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영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잡귀를 물리치는 부적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랑이 그림을 요즘 사진도 많이 붙여놓던데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호랑이 얼굴을 무섭게 표현하기보다는 익살스럽게 표현해서 두려움보단 친숙함을 나타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무관들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표장에도 이 호랑이 수를 놓았고, 그 당시 부귀와 권세를 누리던 집에는 호랑이 가죽을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2022년 금년에는 이런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가족분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고 같은 마음인데 제발 그렇게 호랑이 기운을 다들 듬뿍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저마다 마음속에 소망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소망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 새해 덕담 이벤트 열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2022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20분을 뽑아서 따뜻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가로수 방송이 시작한 계기도 치매 안심센터의 가족교실과 자조 모임이 열리질 못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자 했던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즘 치매 안심센터의 사정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요? 듣기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최대한 조심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센터도 있고, 우리 가로수 방송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센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센터는 태블릿 PC를 빌려드려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주로 이제 고령이라서 더 조심스러운 곳도 있겠어요. 맞아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령 자체로도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해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치매가 없는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그렇군요. 이미 다들 조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예방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해요.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무척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왜 써야 하고 손은 왜 자주 씻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셔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가족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손을 자주 씻도록 했더니 이제는 잘 따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스크를 씌워드리면 자꾸 벗으시려고 하는 어르신도 많지만요. 이렇게 정착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반복 훈련을 했겠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어르신도 안 됐고 가족분들 고생도 눈에 참 선합니다. 또 치매 어르신은 증상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보니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을 잘못하세요. 그래서 보호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러네요. 혹시 치매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 알려진 일반적인 증상, 즉 열이 난다든가 인후통이 있거나 기침 가래가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증상이 물론 나타나겠지요.
치매 어르신에게는 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란스러워 하신다든가 평소에 비해서 계속 흥분된 상태로 계신다든가 또는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훨씬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어르신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나 코로나19 첫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의료진과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치매 어르신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여 사회관계가 제한되고 활동도 제한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로 무기력감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지어 치매가 아닌 어르신도 우울감을 보이다 보니까 그게 또 치매 증상으로 헷갈려서 요즘 치매 선별 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네요. 이 치매 확진도 걱정이고 코로나 블루도 염려되고, 이런 상황은 뭐 다들 처음 겪는지라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치매학회에서 치매 환자를 지키는 코로나19 대응 방법 1, 2, 3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치매학회에서 만든 치매 환자를 지키는 코로나19 대응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지만 그럼에도 일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나 치매안심센터, 문화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특정한 활동을 하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죠. 이때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는 예전에 하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인지 기능이 더 많이 저하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아직은 글쎄 뭐 예전처럼 자유롭게 바깥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싶은데. 그래서 제한적이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집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고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정해진 일과가 없으면 뭐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좀 느슨하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평소 활동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단한 청소나 요리를 하게 하는 등 집안일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면 산책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죠. 만약에 날씨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실내 운동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요. 중앙치매센터나 대구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종류도 다양한데 치매 예방 체조도 있고 두근두근 뇌운동, 뇌 튼튼 운동 등 마음에 드는 운동을 선택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네,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중앙치매센터나 대구광역치매센터 유튜브 계정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많이들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관심사를 고려해서 정기적인 인지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뜨개질 같은 관심 있는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된 인지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보내준 책을 받아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는 거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화상통화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그냥 전화통화를 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세요. 네, 전화를 쉽게 걸 수 있도록 가족들 전화번호를 즐겨찾기에 넣어두거나 화상통화를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화상통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르신 혼자서도 화상통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수칙은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세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은 어르신 본인이나 주 보호자가 갑자기 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죠. 언제든 우리 가족이 혹은 내가 코로나에 진단되거나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이걸 전제로 준비해야겠죠. 실제로 치매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다른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요즘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격리실에서 계셔야 해요. 이때 선망 증상을 많이 보이세요.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친숙한 물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인원 제한이 있어서 함께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선망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전에 애착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달력이나 탁상시계 혹은 평소 좋아하는 소일거리, 즉 좋아하는 책이나 라디오, 이어폰 등이나 또 낙상 예방을 위해 앞뒤가 막힌 실내화, 지팡이, 워크 같은 보조기 등을 미리 준비를 해두면 갑작스런 상황이 와도 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입원 후 면회가 어려운 경우 화상통화를 통해 어르신이 고립되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것도 좋고요. 격리될 것을 대비해서 돌볼 가족의 순서나 또 대체할 수 있는 보호자라든지 미리 준비한다면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상의를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돌봄 관련 대비책을 의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걸 준비하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치매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방역에 힘쓰세요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쩌면 치매 어르신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이 어르신에게 개인위생 절차를 단순화하고 반복해서 상기시키며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손 씻는 방법, 마스크 착용하는 방법을 묘사한 스티커를 화장실 앞이나 현관문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여러 군데 부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거 괜찮네요. 스티커를 보게 되면 생각이 또 날 거고 또 따라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보호자가 손 씻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물론입니다. 외출 전후 활동 시에 수시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르신이 따라할 수 있도록 또 격려를 해주면 좋겠죠. 만약 손 씻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요. 손 소독도 중요합니다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마스크 사용 시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귀에 닿는 끈을 이용해서 제대로 쓰도록 알려주셔야 해요. 또 코와 입이 적절하게 잘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착용한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스크 스트랩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호흡기나 또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KF94 같은 마스크 착용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호흡기나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냥 있어도 숨쉬기가 힘든데 마스크까지 쓰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르신 옷에 부착하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분명한 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겠죠. 집에만 계신다고 해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처럼 집을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도 조심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 방문 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지요. 사실 치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르신을 간병하는 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맞아요. 간병하시는 분들도 건강 잘 챙겨야 해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양의 신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서 본인의 신체 리듬을 잘 유지해야 하겠죠. 그리고 연일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24시간 내내 코로나 관련 뉴스라든가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는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더 우울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보셨으면 해요. 네,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역시 또 정리하면 이정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과 인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관심사를 고려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도와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화상 통화가 도움이 되니까 화상 통화를 하는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내 가족, 어르신이 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돌볼 가족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상의를 해두세요. 그리고 어르신이 격리되었을 때 선망 증상을 보이지 않도록 평소 좋아하는 것들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방역에 힘을 씁니다. 현관문 앞에는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스티커를, 세면대에는 손 씻는 모습을 담은 스티커로 붙여둬서 생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어르신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와, 완벽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치매를 진단받았다면 치매를 멀리 한다고 치매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럴 바에는 치매와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요. 코로나19 시대 역시 나만 코로나를 멀리 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대응 방법을 잘 숙지하고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어르신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죠. 치매 가족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코로나19 대응 방법 잘 기억하셔서 치매 어르신과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해요.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당연히 다 누르셨지요?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